반갑습니다. 송교준입니다. 무안공항에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벌써 시간이 지났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그리고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사고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이제 뭐 이 정도 규모의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태원 사고가 있겠죠. 그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지 뭐 하루, 이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바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일단 뭐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이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날 바로 연달아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진상 규명이 진정한 애도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뭐 피켓 같은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시위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진상 규명을 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무한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언론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야 그래야지 이게 막 진정한 애도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아니죠. 애도가 먼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도대체 입장이 바뀐 것일까? 이유가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보여요. 무한 사고, 이번 무한공항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사고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정치 논리로 인해 가지고 준비가 되지도 않았던 무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만들었던 책임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둔덕 문제가 됐거나 관제탑의 문제가 됐거나 직원들의 문제가 됐거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사고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번 사고만큼은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겠죠. 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로 있었던 비행기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역사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93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의 추락 사고가 있었고 그때 이제 68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해 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에어차이나 이 비행기가 이제 또 추락을 해가지고 13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무려 182명이나 사망을 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그런 이제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글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벌써부터 좀 식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에 대한 문제나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론들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사고가 발생했던 원인으로 주목이 되는 게 조류 충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엔진 두 가지가 전부 다 지금 나갔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승객이 탑승했던 승객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보냈던 카톡 그 카톡에도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새가 날개에 꼈다. 유언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새가 날개에 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버드 스트라이크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번 사고를 냈던 근본적인 원인으로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무한 공항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지방 공항 가운데 어떤 공항보다도 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 사방팔방으로 놓여져 있고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는 횟수나 가능성이 어떤 공항보다도 높은 공항이 바로 무한 공항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제 공항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밝혀진 바를 보니까요. 조류 퇴치 인력이 무한 공항에 몇 명이 있었냐? 4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공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비슷하게 한 4명, 6명 있냐? 살펴봤더니 김포공항이 23명이고요. 제주공항이 22명, 김해공항이 16명, 내륙에 있는 청주공항조차도 8명이고 대구공항조차도 8명입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사고 당일에는 무려 4명 가운데 절반밖에 없는 2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봤었을 때 조류
조류 퇴치를 위한 장비 같은 것도 사실상 설치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 노선으로 이게 뭐 정식화가 되기 전에 활주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활주로 연장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 이제 그 태국으로 가는 그 노선 자체가 이제 정규 공항으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 활주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가지고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도 설치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버드 스트라이크가 됐거나 무안공항 자체가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쉽게 표현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고 12월 2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월 7일까지 무려 열흘 가까이나 무안공항의 활주로를 폐쇄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공항 같은 데를 갖다가 활주로 폐쇄. 이거 뭐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뭐 마팅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열흘 가까이나 이렇게 폐쇄를 해도 별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도 별로 사람들이 안 썼기 때문에 10일 가까이나 활주로를 폐쇄해도 별 지금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그러니까 사용객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경제성이 됐거나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니 무안공항은 존재 자체가 무쓸모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던 그 시기에도 논란이 있었어요. 무려 이제 그 제일 처음으로 이게 그 착수에 들어갔던 게 1999년도입니다. DJ 때죠, 그렇죠? 근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IMF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 휘청거리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 외환위기 여파로 항공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될 수가 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게 지금 99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면은 1년에 34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폐공항 수준인 걸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이제 그 대구 공항만 하더라도 323만 명이나 1년에 이용을 하고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424만 명, 나머지 공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항이라고 할지라도 300만 명, 4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이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34만 명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쓸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이때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했냐? 총 연장 41km의 무안 광주 고속도로까지도 이 공항에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까지도 내주게 됩니다. 지방공항 가운데 공항을 신설하게 되면서 고속도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경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정도의 특혜까지 줘가지고 무안공항을 유일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용객들이 없는 거죠. 경제성 자체가 아예 그냥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류를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근무자도 4명 가운데 2명밖에 없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관제탑을 둘러싸고도 지금 문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냐? 2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관제탑에 있던 사람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력 5년 정도의 남자 관제사가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3.5년 정도 되는 3년 반개월 정도 되는 여자 관계사 이렇게 2명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2사람의 역할을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이 나와요. 왜?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기 바로 2분 직전에 조류 충돌 경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점 자체가 너무 멍 때리고 있다가 좀 늦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 이제 가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금 공개가 됐던 녹음을 들어보니까 관제탑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그 엔진 2개나 이런 것들이 마팅인 걸 인지하고 있었고 역방향으로 착륙하는 걸 이제 허가를 내려줬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를 왜 확인을 했는가? 이거를 왜 허가를 했는가? 그것도 지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제탑이 뭔가 이제 그 활주로나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돼 있었고 이런 위급한 상황 자체가 사실 무안공항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대처를 똑바로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무안공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앙 콘크리트 그 둔덕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게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저거를 방치해 놓고 저거를 설치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범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이 지금 무안공항에다가 콘크리트 이 둔덕을 갖다가 설치한 이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A 업체로 이름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업체가 이 공항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 4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콘크리트 둔덕을 설치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막 부랴부랴 이거를 갖다가 막 무너뜨리고 새로 지금 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당장 이 업체 이름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 업체를 갖다가 낙찰을 해준 승인을 해준 그 관련된 지역의 어떤 그 국회의원이 됐거나 싹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 다 잡아들여야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둔독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무안공항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국제공항에 지정을 하는 거를 남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국토부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 전북 군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까지도 추진 중이다라고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예타,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도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새만금 국제공항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무안공항과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1시간 반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도대체가 왜 호남 지역에 이렇게나 국제공항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거는 민주당 표밭이라고 하는 이 호남 지역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하는 예금 낭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게 단순한 예금 낭비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탁상 공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정치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이 문제에 관여돼 있는 민주당 쪽 정치인들 싹 다 걸러내 가지고 처벌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